이번에는 기본적인 그 수준의 흐름에 따른 해석 너머로 더 난이도 있고 더 심도 높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예전에 타로 카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점이 많이 궁금했습니다. 카드 자리별로 뭐 무슨 의미이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굳이 뭐 이렇게 멋있게 펼쳐놔야 될까? 뭐 6카드를 쓰든 뭐 7카드를 쓰든 뭐 여러 가지 배열법들이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그 정해진 규칙대로 카드를 배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? 그냥 일종의 어떤 쇼 같은 거 아닐까?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보여지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?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굳이 이 카드를 정해진 배열과 구조대로 배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. 6카드를 쓰시든 뭐 7카드를 쓰시든 5카드를 쓰시든 4카드를 쓰시든 결국에는 배열법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했을 때 대칭을 이루는 카드 또는 뭐 인접해 있는 카드와의 구조나 흐름을 통해서 더 심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대로 카드를 배열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6카드 배열법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첫 번째 카드는 현재이자 현재가 원인이 돼서 또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근본 원인이 되는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는 그 결과로 가는 중간적인 흐름의 카드죠. 결과론적인 카드가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카드 안에 작은 3카드가 존재하는 겁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. 또는 뭐 현재의 이런 흐름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6카드 안에 작은 흐름의 3카드 배열이 있다.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연애를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여성분과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다. 뭐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긴 어렵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떤 비밀이 또 숨겨져 있냐면 이 두 번째 카드가 현재 그 상황적인 카드잖아요. 상황적인 카드라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.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카드 방해가 되는 또는 극복해야 될 점 카드와 대칭이 되면서 짝이 맞는 의미가 됩니다. 남자분이 연애를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의해서 성급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미숙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심도 높은 해석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6카드 배열법에서 이 조언의 카드를 한 장 더 뽑았을 때 결과론적인 카드와 조언의 카드가 또 짝을 이뤄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관계 형성은 되지만 여성분이 이 관계를 이끌어갈지 계속 지속할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결과를 내릴 수 있다. 그 이유는 여성분이 생각하기에 남성분이 좀 양날의 검처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긴 했는데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하지 않나, 조금 확신이 들지 않는다,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관계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끌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짝을 이루는 카드를 통해서 또 더 깊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6카드 배열법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궁금해하는 어떤 결과, 바라는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, 또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까지 도출되는지, 이런 그 큰 흐름을 보는데 장점을 가진 배열이고요. 6카드를 사용하시든지 뭐 5카드를 쓰시든지 어떤 배열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배열마다의 그 특징과 장점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배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3카드를 사용하시든지 6카드를 사용하시든지 어떤 배열법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 카드 또는 미래에 해당하는 카드 낱장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생길까요? 뭐 사업이 잘 될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미래에 해당하는 카드 한 장만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결과론적인
되게 단편적인 해석에 너무나 치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, 그렇게 그 낱장, 한 장만의 카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다면 굳이 6장이든 7장이든 다른 카드를 함께 배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배열법을 사용한다는 건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고 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는 또 어떤 게 있고, 이런 카드들이 배합돼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, 너무 또 낱장에 얽매여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해석도 틀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식스카드 배열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